사람들을 낮에 본 모습이 전부라 믿는다. 하지만 해가 지면 진짜 마음이 말을 꺼낸다. 조선 시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이가 있었다. 낮에는 모른 척, 밤에는 손끝으로 마음을 전하던 두 사람. 이 이야기는 그들의 숨죽인 연정과 마음속에 평생 묻은 편지 한 장에 관한 기록이다. 조선 중기 평안도 어느 고을, 진가라 불리는 양반댁에는 다섯째 딸 선유가 있었다. 선유는 말수가 적고 글씨를 곱게 썼지만 아씨들 중에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빛이 깊었고 새벽녘 노을을 닮은 고요함을 품은 아이였다. 진가는 평판이 좋은 집안이었지만 사내 자식이 없어 혼사는 늘 큰일이었다. 위로 셋의 언니가 혼인으로 떠나고 넷째는 병약하여 방 안에서 지냈다. 선유는 그저 묵묵히 붓을 들고 종이에 마음을 새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창가에 앉아 바람을 들으며 책장을 넘기는 걸 더 좋아했다. 그녀는 늘 담담했고 속을 들키지 않는 성격이었다. 어머니는 종종 선유를 두고 걱정했다. 저 아이는 속이 너무 깊어서 탈이야. 이 세상 살기 어려울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진가의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담. 검게 그을린 피부, 무표정한 얼굴, 말없는 손끝. 그는 말을 아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마당을 쓸 때도 장독을 옮길 때도 마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마당 아래쪽 장독대 구석에는 늘 담이 있었다. 담은 말이 없었다. 우물에서도 물을 길러올 때도 행랑채에서 무거운 짐을 나를 때에도 늘 고개를 낮추고 조용히 일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유난히 조심스러웠고 행동에는 절도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유는 마당 한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센 날이었다. 책갈피로 쓰던 얇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마당 돌담 근처에 떨어졌다. 그 순간 우물을 지나던 담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선유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책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선유는 흠칫 놀란 듯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담의 눈빛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했다. 선유는 두 손을 모아 책갈피를 받아들었다. 짧은 고개 인사 나눈 후 담은 다시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그 짧은 순간 선유의 가슴에 무언가 내려앉았다. 단어 하나 없는 침묵 속에서도 담의 목소리와 눈빛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선유는 처음으로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하루 끝자락에야 당신 생각이 내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아침 쪽지는 사라졌다. 그리고 마당을 쓸던 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선유는 창 뒤에서 담을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종이 한 장이 그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담은 짧은 글귀로 답을 남겼다. 창호지 너머 당신의 숨결이 바람을 흔듭니다. 밤이면 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감정을 종이에 새기고 창호지 넘어 건넸다. 말은 없었지만 종이 위에서 그들은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가의 규수와 머슴, 이는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감정은 금기보다 먼저 자란다. 담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다. 마당을 가로지를 때도 선유의 방 앞을 지나칠 때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선유는 점점 담의 손길, 걸음걸이, 뒷모습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루는 장에 다녀온 담이 마당 한구석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놓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을 보면 낮이 너무 길고 밤이 너무 짧습니다. 선유는 그 글을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그녀의 눈엔 그 글이 담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이어지던 교류는 집안 어른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마당을 걷던 큰어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이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선유는 아버지에게 불려갔다. 헌차가 성해졌다. 이번엔 피하지 마라. 상대는 고을 원님의 조카, 이름은 정윤도.
정의정 가문과 사돈을 맺은 내력이 있는 명문 집안으로 학문에도 밝고 말솜씨 또한 훌륭한 인물로 소문나 있었다. 무엇보다도 외모가 준수해 관가 잔치 때마다 여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던 이였다. 반듯한 이마와 가지런한 눈썹, 단정하게 정리된 도포 자락까지 보는 이마다 좋은 사윗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 정도면 너를 아깝지 않게 보낼 짤이다. 그 사내는 사람 구실도 못한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허락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마지막 쪽지를 담에게 남겼다. 다음 생에도 낮에는 모른 척 할지라도 밤에는 당신의 사람이길. 다음 날 담은 떠났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몰랐다. 선유는 그의 그림자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세월은 무심했다. 언니들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었고 집안은 점차 변해갔다. 하지만 선유만은 혼사 없이 그 집에 남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혼사를 마다하더니 결국 마음준이가 있었던 게지. 그것도 머슴이었다더라. 그러나 선유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에. 늙은 선유는 어느 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쪽지 몇 장, 붓, 그리고 마지막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낮에도 나의 사람이었소. 다만 말할 수 없었을 뿐. 그 문장을 남긴 채 선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끝났고 누군가는 그 종이를 발견해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다. 사랑은 때로 말없이 자란다. 신분도 이름도 세월도 이길 수 없는 감정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 마음속에도 그런 밤이 있지 않았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을 건드렸다면 지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그 밤을 말이에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눠요.